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저기 국가 공무원 9급 시험 그 통계학 개론 문제풀이를 한번 쭉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제 뭐 통계학 개론에 대한 이제 문제들이 한 20문제 정도 있는데 이제 그 한 두 강좌로 나눠서 문제풀이를 한번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1번 문제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그 다음 여기 이제 그림과 같은 이제 분포 형태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오른쪽 이제 이쪽으로 이제 꼬리가 긴 이런 이제 그 분포 형태를 이제 보이죠. 그때 이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제 최빈값, 평균, 그다음에 중앙값 요거 이제 순서대로 나열된 것으로 이제 옳은 걸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최빈값, 평균, 중앙값이 전부 다 이제 그 중심이치 척도에 대한 이제 값들이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분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각각 그 비교하시려고 하면 일단은 이제 분포에서 이 여기가 이제 그 확률 분포 함수 꼴이 되니까 여기가 가장 봉우리가 이제 높은 쪽에 있는 게 최빈값. 그러니까 최빈값이라는 건 가장 빈도가 이제 많은 값이니까, 그러니까 가장 빈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제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거 있죠. 그러니까 요 봉우리가 이제 가장 높은 요 위치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최빈값이에요. 여기선. 그리고 이제 평균 중앙값 위치를 이제 구하실 때는 보통 이게 그 중앙값은 이제 그 이상치, 그러니까 뭐 보편적으로 나오지 않는 아주 큰 값이나 뭐 작은 값들 있죠. 그런 값들의 영향을 안 받는데 평균 같은 경우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꼬리가 좀 긴 쪽에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이제 값이 있긴 있는데 나올 가능성은 가장 적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있는 값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평균 값은 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고, 만약에 이게 반대로 이런 꼴로 돼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왼쪽이 꼬리가 긴 경우죠. 그러니까 작은 쪽의 값이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 또 이 작은 쪽으로 평균 값이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평균 값이라고 하면 그 평균 값이 이 최빈값보다 높은 곳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중앙값은 대부분 이제 평균하고 그 최빈값 있죠? 거기 사이에서 보통 나타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위치가 보통 이제 중앙값. 여기가 이제 그 평균 위치. 그리고 여기가 이제 최빈값.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여기 순서대로 하면 이제 최빈값이,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가장 작은 쪽이고, 이쪽이 이제 큰 값 쪽이에요. 그래서 최빈값이 가장 이제 작고, 그 다음에 중앙값, 그 다음에 평균이 가장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 답을 보면 여기 이제 3번 요게 되죠. 근데 이런 형태는 뭐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각각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각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그러니까 이런 분포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은 최빈값, 중앙값, 평균 이 순서고, 그다음에 이런 형태로 나오면 이제 최빈값, 중앙값, 평균이 다 똑같이 돼 있고 대칭인 형태.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 큰 값 쪽으로 이게 봉우리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평균이 가장 작고 중앙값, 그다음에 최빈값 이 순서대로 나오고, 그다음에 비대칭도에 이제 이런 이제 부호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도, 그래서 저런 형태인 경우 외도가 이제 0보다 크고, 이게 이제 대칭인 형태는 외도가 이제 0.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왼쪽으로 꼬리가 긴 경우에는 이제 외도가 음수.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그 중심이치 척도에 대한 그 문제들이죠. 그래서 분포 형태를 이제 살펴보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여기는 확률 문제인데, 근데 이제 조건부 확률 문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입사 지원자 중에서 이제 60%가 이제 남자, 그 다음에 40%가 여자. 그러니까 전체 지원자 중에서 이제 60%가 남자가 지원했고 40%는 여자가 지원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지원자들 중에서 일단 남자 지원자들 중에서는 이제 합격률이 이제 8%, 그 다음에 여자 지원자 중에서는 이제 6%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이제 그 지원자 비율이고, 그래서 남자가 60%, 여자가 40% 이렇게 된 거고, 이 60%에 해당하는 남자들 중에서 이제 약 8%가 합격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뭐 중에서 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 범위를 이렇게 딱 정해주면은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래서 남자라는 조건하에서 합격할 확률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자 중에서 이렇게 되면 그럼 여자라는 조건하에서 합격할 확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조건부 확률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그러니까 성별하고 그 다음에 합격 여부니까 여기 이제 합격이라고 하는 사건을 이제 Y로 두고 그 다음에 그 남자라고 하는 사건을 이제 그 S1 그 다음에 여자라고 하는 사건을 이제 S2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지원자는 전체가 이제 100%니까 그 중에서 남자 지원자가 60%, 그 다음에 여자 지원자가 이제 40%. 요게 이제 될 거고. 그러니까 남자일 확률이 뭐 0.6, 여자일 확률이 뭐 0.4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남자라는 조건하에서, 그러니까 남자라는 조건하에서 이게 합격될 확률. 그게 8%라고 했으니까 0.08 이게 되겠죠. 그리고 여자라는 조건하에서 합격할 확률이 0.06 이게 될 거고. 그럼 저희가 알고 싶은 건 이제 그 합격 확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합격할 확률이라고 하는 건 그 남자이고 합격할 확률하고 그 다음에 여자이고 합격할 확률하고 그걸 두 개를 다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남자이고 합격할 확률, 그 다음에 여자이고 합격할 확률 이건데 근데 지금 이 확률은 지금 여기에서 알려져 있지는 않죠. 근데 지금 알려져 있는 거는 남자일 확률, 여자일 확률하고 여기 남자라는 그러니까 어떤 성별이라는 조건하에서 이제 합격할 확률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조건부 확률 공식이 이거니까 지금 우리가 구할 거는 이 부분이죠. 여기가. 그러니까 요 공식에 의해서 요거를 이쪽으로 이항해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남자라는 조건하에서 합격할 확률 곱하기 남자일 확률. 그 다음에 여자라는 조건하에서 합격할 확률 곱하기 여자일 확률. 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구하면 이제 0.08 곱하기 이제 0.6. 그 다음에 이제 0.06 곱하기 0.4 해가지고 0.72. 그러니까 합격할 확률이 이제 72% 이렇게 이제 되겠죠. 아, 0.07이죠. 이게 아니고 0.07. 이게 잘못했네요. 7.2%죠. 0.072. 이게. 그래서 7.2% 그러니까 퍼센트로 표기하면 이게 되겠죠. 0.07이 돼서.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확률 문제인데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죠. 그 조건부 확률을 이제 구하는 이런 이제 문제. 그래서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그 푸는 문제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공식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그 파악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필요합니다.